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서울에 있는 역사적 호텔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의 호텔들이었던 데블 호텔이나 존탁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 운영자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지은 호텔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호텔 중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호텔이 바로 조선 호텔이고요. 이 조선 호텔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호텔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역사적 호텔 탐방을 하려면 당연히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네스북에 조선 호텔은 1914년 10월 10일에 지어졌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이다 라고 써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호텔이라는 것은 기능이 오늘이랑 좀 달랐어요. 오늘은 우리가 호텔 하면 대부분 자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행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호텔에 오면은 잠을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익숙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운동을 하고 피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호텔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별로 된 등급제가 있습니다. 5개,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무궁화로 표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별 등급제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바로 여행자가 여기 와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호텔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교의 역사 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화 되는 것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호텔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오고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야 외국과의 비즈니스나 외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호텔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우리나라가 개항 때부터 근대를 통해 가지고 현대까지 어떻게 진입했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5스타 호텔이 지금 많다는 것이 한국의 경쟁력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진 위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하는지 우리 같이 쭉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들어가 보시죠. 얼마 전에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사실 들어오면은 가장 새 호텔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이제 조선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외국의 소비 문화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의 소비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 사람은 당연히 집에서 자기 가정 전통 대대로 내려온 그저 레시피를 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맛있는 밥이었겠지만 매일 같은 밥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호텔은 여기 중국에서 온 분들, 일본에서 온 분들, 뭐 서양에서 온 분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머물러야 됐기 때문에 대체로 호텔에서만 중국 요리, 서양 요리, 일본 요리, 한국 요리를 갖다 다양하게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호텔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식당, 중식당, 한식당, 양식당이 있다라는 인식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고요. 아직까지도 외식을 할 때 한식 먹을래, 중식 먹을래, 일식 먹을래, 양식 먹을래 라고 음식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호텔을 통해서 외국의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한국 사람이 그거를 먹으려고 그 요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온 손님들한테 자기 나라 요리를 해주는 게 목적이었고 그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앞서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텔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오늘과 같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것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만들어진 가장 큰 역할을 한 호텔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조선 호텔이에요. 이제 음식점 이름은 나인스 게이트고요. 원래는 팜코트라는 음식점이 1924년에 여기 오픈을 해서 계속 이제 이어서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럽의 가문들 같은 경우에는 호텔 파티큘리에라는 게 있어요. 개인 호텔이라는 거예요. 한 20-30명 정도 머무를 수 있는 큰 집을 갖다가 자기 비즈니스가 있는 모든 동네에 다 한 채씩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동네에 일이 있다 그러면 모든 요리 도구와 주방장, 하인, 시녀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기업형 호텔이 아시아보다 훨씬 더 먼저 세워지죠. 우리나라에 이제 문호가 개방되면서 한국의 어떤 기회를 찾아가지고 오는 외국인들이 묵을 곳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이제 호텔이 만들어졌죠. 이때 이제 해외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 자체가 유럽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호텔에서 지켜지는 퀄리티나 매너는 유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식인데 왜 조식이 중요하냐? 별 등급이 있는 호텔을 관광 호텔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원스타가 있어도 관광 호텔이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필수 조건이 뭐냐면 조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호텔에서 조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 속이 좀 완전히 풀어지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안 익숙한 음식을 아침에 가장 잘 못 먹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럽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고 영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어떤 호텔이나 뭐가 있습니까?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강대국들, 그 나라들을 한 뭉텅이로 해가지고 이제 컨티넨탈 브렉퍼스트를 제공한 거고, 그게 이제 다 제공돼야 유럽에서 다른 나라로 비즈니스를 하러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편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오늘날 이제 호텔 조식, 그러면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전통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와, 나왔습니다. 조선호텔에서 서울의 역사적 호텔 탐방을 시작했고요. 다음에 가볼 호텔은 한국전쟁 직후에 세워진 호텔입니다. 우리나라의 호텔 역사가 어떻게 변천했는지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우리 서울의 호텔 역사를 탐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볼 호텔은 한국전쟁 이후로 거의 바로 생긴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5년에 문을 연 금수장 호텔. 거기가 어디지? 이곳 그랜드 엠바사더 호텔입니다. 제가 이 호텔을 한국 호텔 역사의 어떤 대표성을 지닌 호텔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 때문이에요. 그랜드 엠바사더라는 이름이죠. 이 그랜드 호텔이라는 명칭과 관광 호텔이라는 명칭은 사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랜드 호텔,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영화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나 그랜드 호텔이라는 TV쇼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9세기 말과 20세기 한 중반 사이에 그랜드 호텔이라는 게 유럽 여기저기서 이제 성행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랜드 호텔이라는 것은 외국에 한번 가려고 하면 증기선을 타고 두세 달을 가야 되는 시절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비즈니스를 한번 하러 가면 그 나라에서 6개월, 1년 이렇게 머물면서 사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접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이 다 마련돼야 됐고, 심지어는 거기서 중요한 비즈니스맨이 이 도시에 도착했다라는 연회 같은 걸 베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호텔이 필요했던 거죠. 19세기에 증기선과 기차가 발달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통적 매너를 가지고 접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게 바로 그랜드 호텔입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산업시대를 주름잡은 CEO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이 마치 자기 고향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큰 배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위대하다, 크다라는 프랑스 단어인 그랜드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도 어떤 국제적 위상이 있는 국가로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했겠죠. 해외에서 자본도 끌어와야 되고 여러 해외 노하우도 가져오려면 사람들이 묵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텐데, 이 호텔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그랜드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랜드라는 이름이 그저 아무 호텔이나 자기 호텔을 그랜드 호텔이라고 부르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호텔을 등급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관광 호텔 지정이라는 게 생겨요. 해외 사람들이 왔을 때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등급을 갖다가 지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호텔은 이제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 호텔 안에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호텔의 변천사를 갖다가 쭉 훑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 박물관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한가운데선 보기 굉장히 어려운 담이 있는 2층 집. 자, 일단 들어가서 이 호텔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자. 여기가 그 1955년에 생겼던 금수장 호텔의 원래 문인가 봅니다. 지금은 호텔에 가도 이렇게 세팅해놓고 안 먹죠. 근데 그때는 이 그랜드 호텔이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세팅이 틀려요. 그럼 이제 여기는 급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됐던 이제 그런 시대의 모습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별 5개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비돼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일단 헬스장이 있어야 되고, 컨벤션 센터 또는 볼룸이 있어야 되고, 음식점이 최소한 3개가 있어야 되고, 24시간 프론트 데스크, 그 다음에 24시간 룸 서비스 있어야 되고, 좀 멋진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거 다우 지수가 떨어졌구만. 큰일이군. 그래, 부사장한테 전화를 한 통 나겠어.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정된 관광 호텔 중에 하나, 그랜드 엠바서드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신라 호텔로 이동해서 글로벌 사회에서 호텔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5성급, 4성급, 3성급 이렇게 별 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처음으로 5성급 지정을 받은 호텔이 바로 여기 신라 호텔입니다. 자,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신라 호텔의 영빈관인데 저한테는 좀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제랄드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했는데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인맥 플렉스. 영빈 그러면 이제 환영할 때 영자를 쓰고 이제 손님 객빈자를 써가지고 이제 손님을 환영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빈관이라는 이름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하스피탈리티의 인문학과 굉장히 잘 맞아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호텔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프랑스어는 T 앞에 S자가 묵음이 됩니다. 그래서 허스텔에서 S자가 떨어지면서 오텔 이렇게 발음이 된 게 영어로 넘어와서 이제 호텔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호스텔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뭐 어떤 단어랑 발음이 비슷하냐면 타이어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허스텔은 뭐예요? 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호스트 그러면은 손님을 잘 맞아주는 사람. 그리고 호텔 그러면 내가 편하게 묵는 공간인데 적군을 지칭하는 단어와 어떻게 같은 어원이냐? 자, 이것이 이제 허스피탈리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좋은 호스트냐 나쁜 호스트냐에 따라서 내 손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어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88 서울 올림픽 때 국제 정상들이 머물기도 했고 IOC 총회가 열리기도 했고 APEC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고 남북 간 장관급 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이나 이제 그 호텔은 어떻게 보면은 민간 외교의 첫 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제를 매겨가지고 철저히 그 수준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관광호텔 지정 딱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신라 대한민국 5성급 제1호 5성급 제1호 호텔은 로비의 분위기가 어떤지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저 천정에 있는 인스톨레이션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건축 모티브인 기아 막셀을 갖다가 벽에다가 엄청난 크기로 새겨놨네요. 중요한 비즈니스맨들이나 정치적 인물들이 우리나라를 왔을 때 처음 보는 게 이거예요. 공항에서 바로 일단 호텔로 이동을 해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처음에 딱 이걸 보면서 여기가 얼마나 깔끔한지 디자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돼 있는지를 보고는 내가 어느 급의 나라에 와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딱 설정이 된다는 거죠. 아, 역시 5스타답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나라의 하스피탈리티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느끼고 가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박힌 수많은 미팅들이 이루어진 호텔 이렇게 봤는데요. 다음 호텔은 자, 이번에 우리가 찾아온 호텔은 지금까지 본 호텔과 굉장히 다른 호텔입니다. 이 별 등급제가 모든 호텔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는 라꼬제라고 하는 한옥 호텔이에요. 한옥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별 등급제를 적용하는 대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 우수 한옥 등급이라든지 코리아 퀄리티 같은 다른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찾아간 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여행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전혀 다른 등급제가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이라는 것이 요즘은 이런 데를 일부러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모든 대도시들이 다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오히려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정자방이 가장 멋진 방이라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사실 한옥에 이런 방들은 원래 이거를 쫙 열어놔야 제맛인데 열어놓진 못하지만 일단 방 구경을 한번 가볼게요. 한국 전통 체험을 가미한 이런 공간들이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겨울이어가지고 이 앞에 원래 이 정자가 약간 이렇게 딱 사방팔방에 정원 보이고 거기서 이제 녹차 하나 딱 떠놓고 사진 딱 찍어서 인스타 올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옥에 있고, 한옥이 굉장히 전통적인 공간이지만 한옥이 사실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5스타 호텔은 무조건 최고급이고 스타가 없는 것은 무조건 후진 호텔이다, 이런 것은 좀 옛날식 사고방식이고, 호텔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좀 내가 선별적으로 그 나라 문화를 즐기고 보호된 공간에 있고 싶으면 별등급이 높은 데로 가지만, 또 그 나라 문화 안에 이렇게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완전히 온몸으로 그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경험해주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호텔의 진화하는 모습, 다양화되는 모습을 한번 봤고요. 이제 다음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호텔에 왔습니다. 휴양 호텔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첫 번째로 지어진 호텔이 바로 여기 워커힐 호텔입니다. 워커힐 대한민국 등록 제5호 관광호텔 별 5개짜리 등급 호텔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한테는 좀 특별한 추억이 있는 호텔인데, 제가 처음 가본 호텔이 여기예요. 평생 처음 가본 호텔이 여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휴양 문화가 들어오게 된 관문이자 게이트웨이가 바로 여기 워커힐 호텔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직도 휴양 호텔의 캐릭터를 살려서 풀파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겨울입니다. 물을 빼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 띄워드리고요. 안에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카지노 시설 같은 것도 있고, 컨벤션 홀도 있고, 이런 약간 놀이 공간이라든지 문화 공간으로서의 호텔로는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풀장이 아쉽게 닫았지만 조격 온탕 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었는데 지금 추워요. 한 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드신 분이. 예. 구독자들한테 혼나, 나 병 걸리면. 다행히 이제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더글라스 하우스라는 곳인데요. 1963년에 지어진 곳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당시 이제 냉전이 한참 때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대립적일 시대잖아요. 이 미군들이 휴양 시간을 갖다가 한국에서 보내고 그 외화를 한국에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이제 더글라스 하우스 호텔이라는 게 처음 지어졌다고 하고, 그게 점점 확장하고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워커힐까지 왔다고 해요. 더글라스 하우스, 김숙은 건축가님의 작품이니까 특히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여러 가지 약간 역사적 감회가 있네요. 문화 생활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뭐 지금은 가끔씩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거나 젊은 사람들 풀파티를 즐기거나 이런 공간으로 발전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60년대 이후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호텔을 탐방해 봤는데, 대체로 우리가 호텔 그러면 소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 호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어떤 이유로든 찾아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머물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한국 문화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걸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다양한 문화 변천사를 191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볼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무념무상. 무념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